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이제 낙선 인사를 둘 다 했는데 네. 그 낙선 인사의 내용이 서로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용남의 낙선 인사 제목은 감사합니다. 그 마음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이고 조국 후보의 낙선 인사 제목은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봤을 때 두 분의 낙선 인사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담담한 당부의 말씀. 당부의 네. 말씀이고 한 명은 저는 대선 나온 줄 알았어요. 뭐 검찰 개혁을 당부하고 뭐 조국 혁신이나 이런 헌신한 당원 동지 앞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당 대표를 이제 그만두면서 쓴 낙선 네. 인사이기 당대표의 때문에 위치 그런 있게. 점이 없지 않을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그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지금 당 대표에서 내려가면 다시 정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전 제일 먼저. 아 근본적으로 조국 후보가 네. 내려왔는데 정치를 네. 또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체급도 안 맞고 당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한 건데 그래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의 사력을 다해서 가서 선거를 도왔던 거잖아요. 근데 혁신당이 사력을 다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것도 2등도 아니고 3등이야.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맞죠. 그걸로 보면 사실은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좀 그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올 거다. 아, 다시. 저분은 개인 비리로 징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돼. 바로 안 나가도 되고. 사면 받자마자 바로 출마를 하신 그 같은 대예요 심지어.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이 됐다고 하면 이분이 재선이라고 불러야 될지 일선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애매할 정도로 그 정도의 그 도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공학적인 내용이나 자신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멈춘다는 말은 없고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의 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정치를 또 기회가 되면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검찰개혁 얘기를 했는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 끝난 뒤에 정부의 남은 개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12석이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을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지지했던 분이 남긴 글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진짜 긴 글을 남기셨지만 인상 깊었던 글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네. 여러 패친들이 싫어하겠지만 이제는 자기는 얘기한다. 정말. 얘기한다. 네, 정말 예의와 진심을 담았어요. 포인트는 길을 걷는데 20대들이 희희낙낙한다. 조국 떨어졌네. 와, 잘 됐다. 그 모습을 나는 물끄러미 그냥 보고 걸었다. 20대 지지율에서 조국은 0에서 2%다. 어린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 없다. 이쯤 되면 본인도 깨달아야 된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조국님 차 더럽다고 물티슈로 닦고 있었던 지지자들 틈에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 같다 보이기 십상이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은 지워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하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여긴다. 라는 뭐 이렇게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애정이 네. 느껴지는 글이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예의 있고 네. 진심을 담은 전 충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T적인 발언으로는 그 정치인으로서도 부족했지만 과연 법학자로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 만에 네, 좋아네. 지금 보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선거로 맞아요. 국민의 평가하는 뜻을 거죠. 묻는 거예요. 네. 국민이 판단해 준 거예요. 이번에 냉혹하게 판단한 거면 솔직히 말해서 네. 좀 결과는 창피한 수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받아들일 줄 모르고 또 하면 더 험난해지는 거예요. 혁신당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혁신당 당세가 요 정도였다는 걸 이제 평가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네.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혁신당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많은 면에서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도 요거밖에 못 받은 거예요. 2등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선거판으로 이렇게 확 평택을 잡아서 펼쳐놓고 보면 민주당도 국민에 대한 평가가 딱 요만큼 나온 거예요. 네. 냉정한 평가인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부득불 얘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제.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그때 사진 하나를 봤었는데 20대 30대로만 이번 결과표를 다시 만들면 정말 호남 빼고는 전멸입니다. 아 그렇게 지도를 네, 그리면 호남 네. 빼고 다 호남 전멸이에요. 빼고는 죄다 국민의힘이 다 당선되는 빨간색이에요. 그림이구나. 아, 소름 끼치네. 그리고 저는 네. 일각에서는 합당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합당을 했으면 아마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얼굴처럼 활동을 했을 거고 그랬으면 저는 강원부터 시작해갖고 접전 지역이었던 거 다 패배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30대 지지율 0에 수렴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법조인 친구들은 좀 보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가 한 지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조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싫다. 저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의 비토 정서의 가장 큰 핵심이 조국 같아서 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합당을 해서 만약 이번 선거를 치렀다, 저는 그러면 괴멸적 타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얘기고요. 저는 이제 작년이 되고 아이도 이제 대학 가고 그런 나이가 됐기 네.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있고요.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턴 거에 대해서 전 여전히 부당하다고 분명히 그런 생각해요. 부분 있죠, 당연히. 그럼요. 네.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그것 또한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 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미 사법적 판단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 말도 안 되는 내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국민의힘도 이번에 득표한 거 보세요. 그건 능력으로 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캠페인 조- 잘한 거죠. 조국 후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진짜. 네. 그래 조국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고 사실 김영남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데 김영남 후보도 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보면 2년 총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장 어떤 공직을 맡아서 뭔가를 수행하기보다는 지금 받은 상처를 좀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고소고발도 워낙 많이 당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거나 뭐 무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온다면 왜냐하면 저도 당시 김용남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방어적인 그 멘트를 하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했던 건 그분이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이지 김용남 개인을 뭐 영생을 하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긴 있는 부분이 네. 맞아요. 그 부분에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제 생각에는 뭐 다른 공직에 가기보다는 재산 많으시잖아요. 그걸로 좀 버티시면서 그런 지난주랑 다르다 느낌이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의혹들을 좀 털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네. 저는 그 2년의 시간이 오히려 더 높이 뛸 수 있는 점프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될 거라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참 잘하는 분이고 우리 김영남 후보도 그런 분이 두 분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근데 그 방송가에서는 뭔가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와주면 큰 원군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방송 출연을 독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방송을 좀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방 이렇게 오라고 하면 나오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오래 텀을 두고 안 나옵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통상. 금방 나오. 잊혀지니까. 잊혀지면 안 되니까. 네. 잊혀질까봐 지금. 금방 아 네. 패널 자리 좀 낫나 했는데 에이씨.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번은 좀 충격의 정도가 달랐을 거라고 봐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네. 김용남 의원이 지금 처음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인가. 국회의원 하고 네. 그 다음에 줄기차게 출마를 네. 하는데 이번 선거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의혹 제기되는 그 여러 의혹들이 이전 선거에는 왜 이렇게 크게 안 나왔을까? 이 상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아픈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내부에서. 네, 훨씬 더 내상도 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기에는 맞아요. 너무 멍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멍이 풀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기왕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민주당이 합류하고 또 중도 확장, 보수 확장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종의 본인이 소신이라면 네. 다음번 총선 출마하는 거는 그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전에 그 개혁 보수의 길이나 보수의 길을 걸어왔던 게 이번에 그 족쇄가 되고 굴레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보시라 해서 정말 더 역할을 좀 하시라 하시면 지금 있었던 이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충분히. 그리고 회복뿐만 다음을 아니라 또 볼 더 수 있을 거라고 오히려 봐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지금이야 사실 평택을 자체가 지금 그 결과를 보고 보면 민주진보 진영이 거의 60%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럼요. 신문까지 네, 합치면 맞아요. 돼요. 근데 예. 다음에는 그분은 평택에 또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평택에 집을 계속 구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 김용남 후보가 2년 동안 의혹을 잘 해소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당에 대해서 당 일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면 다음 평택에 나왔을 땐 유이동 후보랑 붙었을 때 김용남 후보가 과연 패배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지금 이선희님과 F2이님이 정청래 대표의 이번 선거 점수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실 건가요? 그러면서 김성환님 정청래 리더십 비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김성환 왜 선배가 저한테 저를 꼭 부담스러울 수 집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승 변호사부터 기회를 드립니다. 저도 당원인데 정청래 대표 저게 100점 당원이야? 만점에 몇 점 갑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총합점으로 하면은 승리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70점은 준다. 70점. 다만 아까 말씀 정부승 변호사. 그 네. 오윤혜 씨의 평론과 동일하게 근데 언어, 수학, 영어 빵점. 대학을 못 간다. 야 이건 국영수. 나쁜 말이야. 이건 진짜 나쁜 말이야. 아랍어만 100점 맞고 실기 가정 100점 맞으면 뭐예요? 서울 이기고 평택 이기고 부산 북값 이겼어야지. 이미 대학을 갔는데 뭘? 대학 갔는데 또 한 번 대학을 가야 되는 그분은 더 큰 상황이잖아요. 대학을 바라보겠죠. 자, 우리 오윤혜 씨도 아까 잠깐 의견 주셨지만은 그냥 뭐요? 감각적으로 100점 만점에 이번 선거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50점이요. 아, 나보다 저도 50점입니다. 네. 맞네요. 반은 맞았고 반은 아쉬웠다. 되게 안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보면은 12대 광역단체 한 4기 때문에 분명히 압승이 맞아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서울시장을 왜 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는 한 전투이기 두세 개 때문에. 내주고 서울 가져왔어 봐. 아니, 그럼 차라리 훨씬 낫죠. 재보선도 왜 부산 북값에서 왜 지냐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러니까 YTN이나 종편 가면 그 하친한 개들 막 이렇게 하고 걸어 들어올 때부터 이러고 들어와요. 그만해 일단. 사실은 네. 그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 당선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김성환 평론가나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방송을 가면 그러니까. 너무 기대등등해.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진짜. 대승한 것처럼. 예. 아니 난 심지어는 보수 인사하고 서울시장 내기했다니까요. 내기해가지고 졌어. 오세훈 이긴다고 말하길래 제가 한숨을 막 쉬면서 콧방귀 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요. 그래. 아 그래? 그러면은 30만 원어치 맥주 사기 내기하지 뭐. 30만 원이나. 예. 졌잖아요. 김한 기자는 심지어 롯데호텔 그 롯데 뷔페 걸었어요. 한동훈 안 진짜. 된다고. 아, 너 그래서- 누구한테 건 거예요? 장성철 그분들? 소장이랑. 아, 장성철 소장한테. 지금 오늘 약속 잡았어. 맥주 사줘야 돼.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마지막 남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의 이번 선거 점수가 궁금한 겁니다. 저도 50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요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또 한 번 시험 치러야 되잖아요. 본인이 시험 안 치른다고 또 결단을 하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고 이제 당대표로서 물론 책임지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냈던 입장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왜 정청래 대표는 왜 일반 상식 눈높이에서 뭔가 태도를 취하거나 말을 하지 않을까? 그냥 끝나고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거 정말 안 좋아. 네. 아니 이겼다 하더라도 고개 더 푹 숙이고 그러니까. 당원들 이 내란 종식 원하는 그 국민들의 열망을 못 받아 안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 그 원래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 보일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뻣뻣해? 왜 이렇게 자기만 아프다 그러지? 국민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안 되나? 지지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를 잃잖아요. 나 진짜 정청래 대표 지난번 공천하고 공천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칭찬할 때 되게 칭찬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거 보면 이게 왜 이래서 점수를 까먹는 거예요. 좀 이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평가를 받고 싶으면은 이런 것부터 바꾸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5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점인 것인 것 같은데 말씀에는 거의. 그래. 아니 그래서 14피님 말을 못 하시니까 네.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국힘에게 산소호흡기를 줬어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네. 연우님 같은 경우는 김용남한테도 줬는데 어떻게 대선을 나옵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아마 조국 후보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뉴스공장도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다는 의견 전하면서